기자는 기자 아까 제가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 해고 강사 구제책 마련과 추경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여원묵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마비시켜도 할 일은 좀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두 법안이 어제와 오늘 새벽에 통과되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전에 창원의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교육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대학 강사들이 대량으로 대량 해고되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마다 추정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모의 강사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진균 부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홍영경 성공회대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배태섭 대외협력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또 부모의 강사들 김어진님, 전우진님, 정진희님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셨습니다.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강태경 수석 부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생 공필규님, 크로나연님 함께 하셨습니다. 정의당 구자호 문화예술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2019년 1학기 기준 작년 대비 1만 5천 명의 대학 강사들이 학문의 기반, 생존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개정 대학 강사법의 적용을 앞두고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이 대학 강사 대량 해고에 나선 것입니다. 개정 강사법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대학들의 형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교육당국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 강사에 대한 고용 안전 지표를 대학 평가와 대학 재정 지원을 확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 학문과 생존의 기반을 이룬 대학 강사들에 대한 교육 일자리 예산 추경 확대 편성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정부 책임형 연구 강의 교수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창원 대학 강사 현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은 김용섭 위원장님, 조희안 선생님, 강태경 수석 부위원장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예, 한대조 위원장 김용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부에서는 약 15,000명 정도의 해고 강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지만은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이 해고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강사법은 고등교육부 일부 개정안이고 정확한 명칭은 개정강사법인데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합의안에 근거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강사법이 그런마로 뜨기 전에 대학들은 대량 해고라는 또 여러 가지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지속된 이 시간강사 제도는 정말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또 대학에서의 착취 구조를, 시간강사는 착취 구조를 끝내고 교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라는 이 법이 개정강사법입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강사법이 걸음마도 떼기 전에 대학들은 온갖 수를 동원해서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어도 정착하려고 그러면 걸음마를 떼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년,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성숙한 온전한 강사법으로 정착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의 향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국가와 또 정부와 국회와 대학이 그동안 이 시간강사를 얼마나 활용했고 또 착취했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 강사법이 개정강사법이 원당히 우리 대학에 이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단지 돈이 없다는 대학들의 목소리는 그건 핑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4차 이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의식 전환을 대학도 또 국회도 정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 전환을 통해서 이 개정강사법이 우리 사회에 정말 이 대학에 정착되어서 강사들이 교원으로서 온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노의 강사들 공동대표 맡고 있는 조희양입니다. 강사법 문제는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대강 해고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동의 문제이면서 교육의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강사법이 있습니다. 올해 2학기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작년 대비 강좌 수가 2,655개가 줄었고 학점 3만 학점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사들은 어느 정도가 해고가 됐는지 아직 규모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요. 대량 해고인 것만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강사들이 조용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더 떠들어야 우리말을 들어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아니 죽어나가도 겨우 귀를 기울일까 말까죠. 강사들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미 많은 강사님들이 죽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셨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냐고 하는 말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더 주관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바로 지금이. 현행 강사법이 강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김준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보호책,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그마저도 해주지 않겠다고 이러저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교원 지휘 부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들과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교원 지휘도 없이 공장의 하청 노동자 취급을 받아왔으니 교원 지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시급의 문제입니다. 이건 강사법에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강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대학의 총장에게 시급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교육자가 돈을 그렇게 밝히냐,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돈 많이 주는 대학으로 가라 라고 하는 상식 이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 강사는, 교육자는 인생 먹고 삽니까? 시간 강사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교육 노동자는 돈 얘기하면 품위가 떨어집니까? 돈을 노동의 돈을 임금, 그건 기본 원칙입니다. 교수들과 똑같이, 아니 많은 분들은 교수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책 쓰고 학생들과 면담하고 레포트 채점하고 시험 채점합니다. 그런데 사립대에서는 시간당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아요. 20년을 가르치건 80년을 가르치건 시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들은 교수들이 하기 싫어하는 대응 강의, 교수들이 어려워하는
강의들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법을 빌미로 하루아침에 실업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솔직히 그토록 좋아하는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면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만큼만 일할 수가 없어요. 시간 강사들이 받은 만큼만 일했으면 대학은 일찌감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사명감을 가지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해서 이 저임금 노동착취 대학 구조를 종속시키게 만든 것은 아닐까. 대학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시간 강사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일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학이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하지 않는 수준의 기본적인 윤리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드는 인문학교육 다 없애거나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로 바꿔버리고 외국인 학생을 받아놓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은 시키지도 않습니다. 학생들 받아놓고 극소수의 전문 교수로 선생님 내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등록금은 한 해에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최소한의 전문 교수로 대다수의 비전문 교수들로 채우는 등록입니다. 국가는 이거 통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학과에서는 전문교원 수가 부족하다고 시간 강사들에게 논문 심사까지 시킵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했더니 관행이래요. 교수 수가 부족하면 학생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교수를 더 뽑아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접어놓고 다른 시간 강사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제대로 된 전문교수 숫자만 확보하고 있었어도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거 전수조사해서 지원금 깎고 제대로 하는 학교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사법 시행 예산이 대학 재정의 1% 내지 2%라고 합니다. 그거 절약하자고 대학 학문 생태계를 무너뜨립니다. 대학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대로 대학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무거나 돈이 된다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 설립해놓고 대책 없이 학생들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졸업장 주면 끝인 게 대학입니다. 결국 학이 장사하는 곳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농담처럼 오가는 곳이 대학입니다. 공정성, 정의, 자유, 진리 이런 말은 그냥 건물 앞에 푯말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처음부터 유리하고 제대로 만들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강사법 문제를 시간 강사들 문제로만 축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의 수석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강태경입니다. 저는 학문 후속 세대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강사법의 시행을 앞둔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박사학위를 거의 마칠 즈음이거나 수료 상태에서 강의를 나가고 있었던 많은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과에서 이제 더 이상 강의를 주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굉장히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어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 자를 것이다. 한 명도 강의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의 소문들이 돌았었고 학위가 없으면 강의를 못할 것이다 라는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 그리고 강사분들이 싸우기 시작하자 강의가 또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중순까지 싸웠던 학교들은 사라졌던 강의들을 되찾아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던 학교들은 그만큼 강의를 줄였죠. 그 말은 뭐냐면 대학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주 보수적으로 혹은 아주 방어적으로 수업을 없애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을 없애고 강사들의 강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는 이미 수강 신청 기간에 수십만 원의 돈을 주고 수업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졸업학점을 최종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필요한 전공 수업이나 필수 수업이 열리지 않아서 학교에 항의를 해서 그런 수업들이 갑자기 다시 열리게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학문 후속 세대들은 굉장한 비참함을 느낍니다.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은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보통 강의가 없어지게 되면서 수업을 없애게 되면서 강사들 저희 대학원생들이나 다른 강사분들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강사법 때문에 학문 후속 세대가 죽게 생겼다. 하지만 법안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대학원 진학률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주요 명문대학들도 이미 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미달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대학들 스스로가 대학원을 공동화시켜놓고 학문 후속 세대를 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핑계를 강사법으로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기회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매년 다룰 수 있는 현재 체계 내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를 잘 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강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지키는 조건에서의 강의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기존의 강의들 근 3년 정도의 강의들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강사법 매뉴얼에 임용 할당제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비율을 두고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대학들에게 방법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용 할당제를 학문 후속 세대의 재생산과 그 다음에 강사들 기존의 수업들과의 균형을 잘 잡아서 학문 후속 세대 핑계를 대지 말고 현행 강사법 체계 내에서 강사들을 보다 원활하게 그리고 기존의 강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대학 운영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우리 분노의 강사들 김어진 전유진님 또 연세대학교 학부생 공필규님 순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라진 3만 학점을 그리고 사라진 6,655개 강좌를 내놓으십시오. 수업을 내놓고 강의를 내놓으십시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분노한 대학 강사와 학생들이 외친다. 정부는 대학 해고 강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올해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에만 대학 강사가 1만 5천 명 이상 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기준 7만 5천 명의 대학 강사에 비해 20% 이상이 감축된 것이다. 교육 일자리의 감소,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 대학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여러 문제가 대학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과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 그리고 분노한 대학 강사와 대학생들이 이 자리에 섰다. 2011년에 만들어진 대학 강사법 개정안은 유례없이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어 왔다. 이는 강사의 대량 해고를 유발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우리는 올해 8월에 시행될 개정 강사법이 기존보다 진일보한 안을 담고 있고 관계 단체들의 합의에 이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안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강사 구조 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어렵사리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지금의 강사 구조조정 사태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허울을 쓰면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국가 예산을 사립대학교에 지원하면서도 사립대학의 강사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학 강사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촉구한다. 먼저 강사의 고용 안정 지표를 대학 평가와 대학 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강좌를 줄인 대학들의 입학 정원을 줄이고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대규모 대학 강사 해고를 자행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 강사법 시행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확대 예산 편성과 2020년 본 예산에서 적극적인